어쨌건 오늘 좀 세븐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반복해서 들으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있는 거는 꼭 체크해 놨다가 한번 공략을 통해서 단 1%를 먹을 수 있도록 최소한 애를 써보자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위산업,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수혜 기대감 등의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우주 항공 산업 테마가 상승했다. 이 부분 아까 예밀서의 라이브 쇼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뭐 테마, 그러한 이슈라고 해석하셔도 좋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미사일 지침 종료라는 개념이 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미국이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날개를 펴고 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위산업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우주산업과 더불어서 방위산업까지 베너핏을 미국으로부터의 베너핏을 더 얻게 된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이 방위산업이나 전쟁 테러,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더 종목들을 보면은 자, LIG 넥스원, 그죠?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AP위성. 주로 최근에는 AP위성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비추로테크 이런 종목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우주 항공 산업 그리고 또 방위 산업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딱 생각나는 몇 개의 종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머릿속에 세팅을 하죠.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시스템, 뭐 AP위성, 비추로테크, 뭐 현대로템 철도 개념도 컸어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을 몇 개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신문에서 기사에서 뭐 우주항공, 뭐 전쟁, 뭐 방산업 뭐 그런 얘기 나오면 기본적으로 따다다닥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EDT, 뭐 한일 단조 이런 것도 있지만은 큰 거 위주로 해서 그래서 수익이 나건 안 나건 떠나서 그런 종목들은 추후에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뭐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주가 많이 빠졌죠.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좀 확보를 하고 또 경우가 닿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좀 빠져 있다 하더라도 잘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갖고 계신 분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서 탄두 무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합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독자적인 개발 배치와 함께 우주 로켓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처음 제결되었고 이때 제한은 있었지만은 총 4차례에 걸쳐서 지침이 개정되었다. 지금은 탄두의 무게라든가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금일 올라간 종목은 한일 단조,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화, AP위성, 한양디지텍 등 방위, 산업, 전쟁 및 테러, 우주항공 산업의 테마가 상승했다.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펀더멘탈이 양호한 기업들은 지금은 좀 빠져 있어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펀더멘탈이 약간 이게 재무적 상태가 부족하다든가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ABC 1, 2, 3, 4 5개의 점포가 있으면은 장사가 잘 되는 점포가 있고 안 되는 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있을 것 같고 똑같이 업황이 좋은데도 못 버는 기업이 있듯이 종목도 그래요.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다 틀리고 그 회사의 영업 환경이 틀리다는 거죠. 펀더멘탈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선택해 놓고 빠졌으면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난다니까. 우리 조은정님이 비추로테크, 응? 아까 또 우리 삼바 여인님께서 한국항공우주 기다리면 가요. 빠져 있어서 문제지. 응. 네. 기다리면 갑니다. 우리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하죠, 오늘. 오늘 다 뭐 상당히 또 얘기를 했던 종목이니까. 우리 땡땡님께서 오후 방송에서 말씀하신 1년에 두 종목 정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목 선택하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거 몇 분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못하죠. 그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저평가.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정 가치 이상 올라왔을 때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도 알겠다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언젠가 가겠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갈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의 변화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종목이 눈에 좀 잘 안 띄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 예전에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간다 간다 또 간다의 개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 굉장히 유명한 멘트인데요. 간다 간다 또 간다의 멘트를 만든 사람이 접니다. 간다 간다 또 간다. 여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확인하는데 종목을 가져가시려고 하면 일단 저평가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히스토리가 안 좋았고 그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제가 늘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매출의 골든 크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매출의 골든 크로스.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은 시스템은 유한타증권이고요. 그런 단어를 즐겨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유한타증권에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시스템 가지고 책을 썼는데 어쨌건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 보시면은 이게 매출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이제 3년 이평선에서 매출의 1년 이평선 이렇게 갭의 차이가 있었는데 2020년 4분기 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개선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사전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토리를 쭉 이렇게 보니까 스토리를 그러니까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그 다음에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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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살 때 됐는데 그 리포트 제목이 살 때 됐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한 리포터의 플로우를 보는 거죠.
리포트의 제목을 보는 거예요. 제목도 보고 해서 그게 서서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매출액이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 바닥권에서 사는 거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들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들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종목 선정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런 종목 찾아내야죠. 예,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는 스스로 찾아내고 저평가되어 있고 나머지 리포트 찾아보고 또 이렇게 데이터 찾아보시고 보고서 보시고 여러 걸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있고 기존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잘 대응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예, 스스로 그 방법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넷플릭스 메타버스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예, 메타버스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빛소프트나 뭐 요런 서닝 시스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 상한가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 그 자이언트 스텝, 위즈웍 스튜디오 이런 시장에서 좀 언급되는 종목을 좀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자, 여기 보면은 선의 시스템 이런 것들은 막 상한가잖아요. 그죠?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 아닌가요? 아니네. 전날에, 그렇죠. 이럴 때 공략이 들어가야지, 이럴 때. 28%까지 올랐는데 거의 종가 플러스 15 정도에 나왔는데 오늘 뭐 상한가가 그랬네. 그죠? 네. 한빛소프트 가지고 조금 이득을 좀 보긴 했는데요. 기존에 좀 갖고 있었는데 예, 올라서 좀 그 이득을 봤어요. 요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타점만 잘 잡으면 좋은 성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즈웍 스튜디오는 어떤가요? 위치가 위즈웍 스튜디오 위지윅 스튜디오네, 그죠? 예. 예. 요런 것도 아직 뭐 시세가 분출이 안 됐네요, 그죠? 예. 그 흐름 깨지기 전까지는 살아 있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체라가 메타버스냐고요? 예, 맞습니다. 알체라. 여기 보면 읽어드릴까요? 선희 시스템, 한빛소프트, 자이언트 스텝, 지니뮤직, 위즈웍 스튜디오, KT 통신사죠. M게임, 알체라, LGU 플러스, CMS 에듀, SBS, 에스코넷, SK텔레콤, 코세스, 칩셋미디어, 현대차, 카카오, CJENM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통신주도 들어가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거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전일에 오늘도 지금 정리가 됐잖아요. 우리 그 전에 한번 찾아볼까요? 메타버스가 우리 얼만큼 그 언급이 되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면서 메타박스가 버스가 언제부터 언급된지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2월 25일 날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로서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올해 2월 25일 언급이 되었고요. 3월 3일에 VR, AR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로블록스, 미국 게임사 로블록스 뉴욕 증시 10일 상장 예정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3월 3일에 나왔어요.
또 3월 8일에도 메타버스 관련 마이크로 LED 핵심 장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왔어요. 또 3월 11일, 3월 12일, 3월 22일, 3월 24일, 3월 25일, 29일, 4월 2일, 4월 2일, 거의 뭐 4월 14일, 4월 28일, 5월 12일, 5월 17일, 5월 19일, 거의 뭐 3일, 3, 4일 만에, 그죠?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정도 메타버스가 언급이 됐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 주목하셔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메타버스가 얼마큼 언급되었는지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여기 보시면 자, 뭐 EDT, BHI, 한국전력, 오르비텍 이런 한 일부 원자력 발전 테마가 상승을 했는데 이건 전부 다 그 소형 원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형 원전. 근데 한편 이제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 원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전일 언론을 통해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탄산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에 성공했다고 밝힌 점도 두산중공업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야기시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목을 계속 하셔야 되는지. 예. 원전도 얘기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원전도.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그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자, 보십시오. 이게 원자력 발전 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EDT, 한국전력, BHI,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오르비텍,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핵융합 관련된 거로서 또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원전 관련된 것도 언제부터 언급이 되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원자력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료는 늘 있는 거니까 제가 계속 그 자료 작성을 이슈가 될 때마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슈가 될 때마다. 어제 이슈였는데 오늘 또 이슈가 되면은 오늘도 작성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씩 내용이 틀려요. 네. 여기 보시면 3월 2일, 그죠? 3월 17일, 4월 2일, 4월 5일, 요것도 계속 이렇게 발전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5월 20일도 새롭게 언급되는 테마와 관련된 트렌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주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오늘 봤는데 내일은 오늘 올랐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잘 지켜보시면은 어느 시점인가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당장 급등하는 건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걸 체크를 하셔서 딱 보고 있다가 오늘 조금 움직이는 것 같네 그러면 차트 보고 쭉 내용 보고 기존에 뭐 기본적인 내용 공부를 해놨겠죠? 그럼 딱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일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럼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계속 요거를 정리하는 줄 아시겠죠? 왜 똑같은 내용을 매일같이 언급됐다 해서 똑같이 또 언급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3일 전에 여행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오늘 또 얘기할 필요 없잖아. 내용이 비슷할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동안에 어느 시점에 또 시장에서 주목받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고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여행 얘기 또 나왔어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에 따른 여행지의 기대감에
관련주가 상승했다. 그러면 이것도 그죠? 여행 언제부터 언급됐는지 보는 거예요. 계속. 예. 보면 여행에 대한 얘기도요. 이거 뭐 한 달에 한 3번 4번씩 이렇게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계속 지금 밑으로 롤링해도 2월달, 3월달, 2월달, 1월달 계속 나오잖아요. 여행 1월달 여행. 응? 1월달에만 여행주 투자했어도 응? 작년 12월 2019년 12월 31일 오전 10시 7분에 여행주 바닥론 쏠쏠 하나도 모두도 반등할까 출처 네이버 뉴스 이게 나오잖아. 이게 2019년 10월 31일 아시겠죠? 따라서 하신다 조 원장님. 응? 이게 이러한 걸 제가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밴드에다가 매일같이 이렇게 내용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를 해보면은 이런 느낌 받죠. 2019년도 10월 달부터 여행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사이에도 나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여행주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점이 있었구나. 무려 6개월 동안. 근데 여행주를 한 번도 투자를 안 했어. 그거는 투자를 안 하신 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걸 만들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때 여행주 사서 지금 대박. 사람 아세요? 아니, 어버이 공부해도님께서 대박이 나신 분이 돼야지. 네, 아세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든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 만나면은 주식 뭐 사야 돼? 항상 첫 번째 질문이 주식 뭐 사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대한항공요. 아니요, 포스코요. 가장 평범한 주식을 얘기하면 아니면 현대위아요. 얘기하면 예. 자기도 안다는 거야. 그거는 본인도 안다는 거야. 그 정도는 나도 알겠다 이거지. 근데 시간 지나보면 그런 분들은 그 주식이 없어요. 이상한 주식 사들고 결국은 마이너스에서 끙끙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같이 이거를 보시면서 늘 언급되는 가장 보편적인 종목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종목만 얘기하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아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도 굳이 스페셜한 걸 안 찾으셔도 충분한 수익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외출을 너무 자주 하시더라고. 저녁에 이렇게 힘들게 자리에 착석하셔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뭐 힌트도 없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날 아침 되면 다 하얗게 백지화되면서 잊어버려 전부 다. 그리고 새로 봐. 그리고 막 아침에 막 급등해서 올라오는 건데 그것만 봐. 그러면 막 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그냥 한 며칠 전에 그냥 그 여행주 하나 사놓을 걸. 진짜 괜히 따라서 해가지고 5% 먹고 다시 사가지고 또 10% 손해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응? 그런 것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주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5%를 사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재미라는 거네. 근데 1억이 있어. 근데 곽 부장이 2019년도 11월 4일 날 뭐 여행주 얘기하네. 한일 해빙무드 여행주 항공주 날았다. 그 다음날 막 엄청 오르고 난리가 났어. 그래도 뭐 한 5%, 뭐 1억에 10%는 그죠? 1000만원이니까 5% 500만원 아닙니까? 500만원 사. 그 세월이 또 지났어. 그래서 뭐 11월달 넘겨야지 하고 쭉 했는데 또 12월달 되니까 여행력이 또 나오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넘겨. 올해 1월달 된 게 또 여행주 2분기 웃는 날 온다고 또 이렇게 내용을 또 얘기해주네. 그럼 1월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00만원 더 사.
뭐 나쁜 얘기 할 때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뭐 한 2월 달쯤 돼가지고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는 뭐 공항에 사람이 붐빌 때까지요. 그러면 계속 있었는데 3월 4월 달 돼가지고 또 여행주 얘기 또 얘기하네. 뭐 보복 소비 아시죠? 이러면서 뭐 옛날에 보여드렸잖아요. 보복 소비 아시죠? 뭐 공연 예스24 인터파크 놀이공원 이월드 여행 참 좋은 여행 뭐 하이트지로 여행주 얘기 또 하네. 좀 500만 더 사.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수익이. 그렇게 덤덤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카지노도 마찬가지예요.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 지금 조금 최근에 사가지고 빠져서 조금 유유하시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답은 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제 추측컨대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현명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다 갖고 계세요. 종목 수가 많아서 그렇지. 그거를 선택과 집중하려고 애쓰시려고 하는 순간부터 계좌 수익은 짭짤하게 이제 안정화되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나무랄 데 없는 종목이 대부분일 거라고. 근데 단순하게 급등주 그냥 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뭐 수급 붙으면 뭐 따라잡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면은 아마 좋은 주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한번 볼게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행 관련주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의 61.1%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했고 49.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짐. 영국에서는 성인 72%가 최소 한 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43%가 백신 접종을 완료함. 일본은 금일 도쿄도와 오사카부의 코로나19 백신 대규모 접종 센터가 문을 열고 접종을 시작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마스크 끼고 여행 가면 되겠네. 그럼 여행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행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행주도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금일 언론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한국민과 한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격리를 면제해주는 국가 및 지역은 60여 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주가 뭐 엊그제 또 여행주 같은 경우에 엄청 빠졌잖아요. 왜 빠졌죠? 적자라며요. 실적이 안 좋다면서요. 그래가지고 확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또 뭐라고 나왔어요? 그건 항공주 얘기를 한 거죠. 항공주 사실은 항공주가 빠졌죠. 항공주. 근데 그거 다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예,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핑계를 찾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요. 그래서 빠지면 뭐 올라오겠지. 레드캡 투어, 그죠? 인터파크, 하나 투어 모두 또 가장 남들이 잘 아는 뭐 노란풍선, 뭐 참 좋은 여행, 뭐 이런 거 로또 관광 개발 다 하시잖아요. 이런 종목들. 덜렁 아무거나 하나만 사놨어도 그죠?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스페셜하지 않다 하더라도. 조원정님이 지내야 108% 수익이었는데 다시 빠져서 72%.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는 날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멘텀을 챙기는 것도 좋은데요. 모멘텀을 이용해서 수익 남기기에 주식 투자 성공하기에 실패하신 분들은 모멘텀보다는 꾸준한 투자 전략을 구사를 하시는 게
어떤 거 섞어요. 우리 조원정님처럼 진에어가 108% 수익 났다가 좀 빠질 수 있지, 가다가. 이런 분들은 108% 수익 났는데 좀 빠져서 72%야. 어차피 72% 수익 났으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요.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늘 이렇게 댓글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많이 적어주시면 좋아요. 다른 분들도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자랑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게 산 경험이 된다고요. 그죠? 여기 보세요. 자, 진에어 같은 경우에 올라갔다가 108% 수익 나려고 하면은, 이쯤에 샀을 거 아니에요. 이쯤에. 그죠? 그죠? 그러면은, 대략 뭐, 그죠? 한 3,000원대 이 정도 샀을 건데, 이 계속 끊기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17,000원까지 빠질 때도 갖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그 더 빠지려고 하면 엄청나게 더 안 좋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좀 살아 있으면은 계속해서 보여준 처리를 취하고 대신에 조은정님 내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 주봉상 있잖아요. 20주선이 있잖아요. 주봉상 20주선. 주봉상 20주선을 조금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빨간 선 있잖아. 이게 주봉상 20주선이거든요. 요거 밑으로 깨지면 주가 한참 더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24, 20 요런 거 있잖아. 20주 밑으로 내려가면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요 밑으로 빠지면 이익을 확정시키시고 안 빠지면 계속 보유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팁을 그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가상화폐는 다 빠져버렸어요. 그죠? 가상화폐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그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부담스럽죠. 더불어서 또 중국발 충격이 전해졌죠. 중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류호 부총리는 비트코인 거래는 물론 채굴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곤란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대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매매를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죠? 무슨 말씀 하는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북 관련주 바이든 대통령. 북 비핵화 진전 없이는 김정은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에 하락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북 비핵화에 대한 윤곽이 제시되지 않는 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내비쳤음.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그가 어떤 약속을 한다면 그를 만날 것이라며 협상의 개요가 나올 때까지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서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실시 여부 등 북한이 예민하게 바라는 답들을 거론되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는데 동의하고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일각에서는 제재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이 북한 인권 언급과 인도적인 지원 언급을 한 것 등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쨌건 북한 관련 이슈는 항상 단발성으로 보시라는 거. 예, 너무 믿지 말는 거죠. 옛날에 그거 생각나세요? 우리 그 막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김정은 만나고 막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저 경제적 가치가 얼마고 뭐 엄청나게 증권사에서 많이 분석해가지고 막 자료도 내놓고 TV 전문가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뭐 경제 가치가 얼마고 광물 자원이 어떻고 뭐 철도가 어떻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예. 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약간 몰아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언론이라는 게 아까도 예미수 박사님이 얘기했지만 예미수 박사님 기자도 하시고 그죠? 기자도 하고 뭐 아나운서 앵커 뭐 대학 교수도 다 하신 분인데
몰아치는 게 있대. 이게 좋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기사가 반복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아치는 것도 증권사의 리포트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좋다 그러면 계속해서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 안 좋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 좋다고 나와요. 그 몰매를 엄청나게 맞아요. 안 좋다고 하면은. 음. 저는 언론을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이제 기사 플로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투자 흐름을 잡아내는 입장에서 그거밖에 없잖아요. 리포트야 뭐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약간 시차를 두고 플로우를 잡아가면 되겠지만은 이 신문 기사 이게 기사 나온 거는 인터넷 기사 나온 거는 매번 봐야 되잖아요. 그걸 믿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언론이 또 장점도 있죠. 장점도 있고. 어쨌건 너무 이렇게 생각을 몰아서 몰아치기식으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선의 시스템 상한가 같고요. 애니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네. 1분기 흑자전환 모멘텀이 상한가 같습니다. 일본 법인 EM넷 재팬 소프트뱅크와 자본 제휴 소식에 EM넷이 상한가 같습니다. 스펙은 빼고 이 방위산업 전쟁 테러 및 일부 원자력 발전 테마 상승 속에서 EDT 종목이 19.6% 급등했습니다. 한빛소프트는 메타버스 테마 속에서 모바일 게임 클럽 오디션 인도 시장 진출 소식. 마이크로 디지털 이거를 제가 아침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아침 방송 끝나고 나니까 플러스 한 3%권까지 내려와서 조금 사봤는데 종가에 올라가더라고요. 세포 배양액 품귀 현상 속에서 수의 전망.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가 봐요. 저는 왜 밥솥주가 계속해서 왜 올라가나 싶었거든요. PN 풍년, 김동연 전 부총리 대권 출마 기대감 지수 속에 정치 테마 주더라고요. 젠장. 아, 왜 밥솥 테마가 왜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정치 테마 주더라고. 정치 테마 주만 기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잘하세요, 또 그런 분들이. 돈 깨고 나온 지님이 아니, 돈 잃었다면서 뭐, 만 원을 왜 날리세요?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기둥뿌리 날라갑니다. 음, 좀 끈기 있게 한번 해보세요. 네, 끈기 있게. 고맙습니다. 자, 자비스라는 회사가 10% 올랐고요. 배터리 검사 장비 매출 성장. 뭐 이게 요거를 오늘 이 급등한 종목을 왜 보냐면은 왜 올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에 해당 종목이 올라올 때 왜 올라오는지를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쪽 데이터, 이쪽 그 자료를 먼저 보니까 이걸 보게 되네요. 매번 제가 자료를 이제 두 개를 형성을 하거든요. 이 보면은 이제 투데이즈 갈테마 이슈 뭐 7개, 8개 하게 해서 오늘 7개인데 세븐 스토리즈 이렇게 해서 자료 작성을 하나 하고요. 오늘도 마감 스토리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료 작성을 또 하나 이렇게 해요. 그럼 맨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 하다 보니까 항상 뒤에 있는 자료를 못 보는 거예요. 시간제도 부족하고. 그래서 중복되는 게 많아서 뒤에 거를 봅니다. 네. 한빛소프트 이런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디지털도 기억해 놓으세요. 마이크로 디지털. 그리고 한일 단조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했다는 수혜 기대. 아시겠죠? 자이언트 스텝은 넷플릭스 메타버스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 기대감에 상승했다.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아시겠죠? 불핑.
저는 미사가 이뻐요. 자, LNG 넥스원 요거 아시죠? 미사일 지침 종류에 따른 수혜 기대감.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요거는 이제 이것도 정치 인맥 관련주로 떴네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레드캡 투어는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요가에 따른 여행 재개 보셔야 됩니다. 네. 하루를 넘기지도 못하고 손절하는 성질 급한 주린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약간의 그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요. 하루를 못 참는 성품은 조금 약간 주식 투자 안 맞을 수 있어요. 연습이 좀 필요하세요. 연습이. 그래서 작은 금액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쨌건 도깨고 나온 지님 감사합니다. FNF는 다 파셨죠? 여기 KT가 5G 보급률 1위 등에 상승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HSD 엔진, 선박 엔진 가격 상승과 수주 잔량 증가에 따른 영업실적 성장 전망에 올랐어요. HSD 엔진 그동안에 어떻게 됐었나요? 한번 볼게요. HSD 엔진 이제 서서히 올라오네, 그죠?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좀 많이 빠졌네 보니까. 빠졌다가 이렇게 한번 이 흐름이 나올 때 이럴 때 한번 공략하셔야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럴 때 한번 공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이런 식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다시 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HSD 엔진이라든가 이 조선 쪽에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또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다시 또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마 좀 새롭게 좀 이렇게 부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또 들리는데 한국조선해양. 네, 이 지금 느낌이 좀 와요. 사실은 한국조선해양이 느낌이 오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죠. 이런 경우를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기 바닥권에서 이렇게 몇 번 신호를 주고 난 뒤에 흐름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척구병을 보내야 되겠죠. 그다음 흐름 잡으면은 비중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흐름을 못 잡은 상태잖아요. 60일선 지지받고 요 정도에 척구병 보내고 60일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뭐 매도를 하시든가 하고 척후병 일정 부분 보내고 만약에 5일선 회복시켜버리면 비중을 적절하게 실어버리는 거죠. 갈 것 같으면은 손질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목을 봤는데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손절해야 돼. 그러면 손절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손절 안 해도 결론적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러면은 생각을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손절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추세 반전이 나올 때 추가로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자, 보세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한국조선해양 여기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됐다 가정을 해요. 봤는데 빠지네. 바탕이 시커멓게 바뀌면서 흐름이 빠져버리네. 이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손절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절을 해야지. 근데 기다려봐도 주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좋다. 손절을 안 하고 언제 더 살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손절해야 된다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죠. 손절하면은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은
언제 내가 더 살 건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은 있을 것 같고 수급이 있을 것 같고 현상적으로 이 수급이 현상적으로 추세가 반전됐을 때 상방향으로 계속 빠지죠. 이게 한국조선해양을 매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봤더니 올라온 척 하다 빠져버리고 아이 더 빠졌네. 아이 젠장 에이 어 이거 아닌가? 요때. 여기 오늘 종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8.6가인데 종가 플러스 7.69 되는 이때 과감하게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요때 참겠다고 한 게 1월 20일인데 추가로 더 산 게 2월 23일이에요. 다시 참겠다고 한 게 1월 20일인데 추가로 더 산 게 2월 23일이에요. 한 달 동안 이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그 좀 더 샀어. 산 가격 때는 비슷해. 그러면 옛날 요 밑에서 살 걸.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더 빠져서 못 jes을 건데. 그죠? 여기서 더 사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또 모멘트 나올 때 더 사려고 지켜봤는데 빠지는 척 올라가는 척 하다가 주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네? 이런 경우가 한 번 더 생기면은 빠졌다가 올라올 때 한 번 더 살라고 돈을 총 3번 중에서 한 번을 들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 버리네? 젠장 한 번 더 사야 되는데? 그럼 지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되는 거라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야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내가 갑자기 이걸 봐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댓글에 보면은 손절 안 하면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면은 손절하지 마세요. 대신에 추가로 언제 더 살 건지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손절 안 하면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면 좀 힘들어요 마음이. 네, 그렇게 해서 마음을 한번 추스려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CJ제일제당이 마진 상승 사이클의 전개 전망에 글로벌 사업 다변화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특징 좀 많이 있는데요. 뭐 아까 다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그런 우리 또 테마나 섹터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코스맥스 MBT가 그죠? 우리 제가 얘기했었죠. 올라왔네 그죠? 코스맥스 MBT 한번 볼게요. 코스맥스 MBT 제가 뉴트리 말씀드리면서 코스맥스 MBT하고 그 뭡니까 또 하나 더 있죠. 콜마 BNH 요것도 아직은 정확하게 더 살 때는 아닌데 일단은 올라와 준 게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흐름을 잡아갔을 때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부터 한번 보시고 네, 한번 쭉 보세요. 여기 보면 오늘 좀 언급된 게 포스코 엠텍도 있고 미스터 블루도 있고 젠백스 링크도 있고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보십시오.